네, 안녕하세요. 헬로 그린의 이그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예요. 수다 한 조각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수다가 도대체 뭐야? 하고요. 수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chatter 또는 chitchat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분들과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완성하는 수다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는 특별한 호스트 한 분을 더 모셔서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의 또 다른 호스트 유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님. 안녕하세요. 그린님의 수다 파트너로 초대받은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진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첫 번째 수다 조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고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편의점 음식들을 각자 취향에 맞게 또 조합해서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혹시 유진님은 혹시 편의점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에도 불닭볶음면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피자랑 불닭볶음면을 함께 먹었어요. 고구마 피자는 그것도 편의점 음식인가요? 아니요, 고구마 피자는 근처 피자집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왔고요. 어, 불닭볶음면이 되게 매운 음식이잖아요. 근데 고구마 피자는 달달한 음식이니까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아, 그래서 고구마 피자랑 또 불닭이 또 되게 매운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외국 분들께서 되게 고통받는다는 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뭐 또 불닭 볶음면이랑 또 잘 어울리는 음식을 또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불닭볶음면이랑 저는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는 불닭볶음면이랑 삼각김밥 그리고 스트링 치즈를 사서 음. 같이 비벼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불닭 리조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꾸덕한 식감인가요, 그게?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불닭을 만들어 가지고 삼각김밥을 넣고 으깨는 건가요? 불닭볶음면을 끓여서 조금 먹어야 합니다. 먹고 남은 소스랑 면이 조금 남을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삼각김밥을 으깨서 넣고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에 치즈를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리면은 치즈가 녹아서 이게 꾸덕한 리조또 식감이 돼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불닭볶음면이 매워가지고 저는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다 매운 음식 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음,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불닭볶음면도 못 먹고 또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통 맛 이상은 좀 힘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불닭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어 제가 알기로는 또 불닭이 매운 버전 말고도
또 다른 맛들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유진님 알고 계세요? 아, 네. 불닭볶음면에서는 맛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어, 로제 불닭도 있고요. 까르보나라 불닭, 까르보 불닭이라고 하죠. 까르보 불닭도 있고, 그리고 불닭볶음 탕면이라고 해서 스프가 들어있는, 탕 음식, 아, 탕, 국물이 있는 거죠? 아, 그쵸. 국물이 들어간 불닭볶음면도 있고, 치즈가 들어간 맛도 있고, 그래서 꼭 매운 걸 먹지 않아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불닭볶음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만약 그린님이 매운 걸 못 드신다면은, 까르보 불닭을 드셔보시는 거를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까르보 불닭은 하얀색인가요? 하얀색은 아닌데, 불닭 볶음면에 비해서 소스 양이 적고 아, 하얀 가루를 뿌려 먹을 수 있게 후천 아, 분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게 까르보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불닭 베이스에다가 까르보 가루를 뿌리는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다른 맛들도 약간 그런 식인가요? 불닭볶음면 소스 베이스에다가 뭐 조금 더 첨가한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아, 그 컵라면을 보면은 뒤에 불닭 레벨이 나와 있어요. 아, 이게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얼마나 매운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그 기본은 몇 단계인가요? 기본은 3에서 4단계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세네. 네네. 그럼 저는 까르보를 먹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당 가서 약간 그 매운 음식이 있으면 물어봐요. 이거 얼만큼 매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음, 그러면은 항상 그 한국인들 국룰 있잖아요. 항상 그 종업원 분께서, 이거 한 신라면 정도? 라고 맞아요. 하시는데, 네, 한국에 되게 유명한 라면이 있는데, 신라면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전통도 깊고, 또 모든 국민들이 알 만큼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매운맛 지표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라면까지는 가능한데 불닭은 조금 무리고 어 까르보 불닭을 다음엔 제가 한번 꼭 먹어보고 또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좋습니다. 네. 혹시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불닭이랑 어울리는 뭐 음료나 아니면은 편의점 음료 중에서 유진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음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음, 편의점에서 제가 꼭 사 먹는 음료는 바나나 우유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한국에 로우 슈가나 제로 슈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기하게도 바나나 우유에도 저당 바나나 우유가 나오더라고요. 네. 바나나 우유 저당도 있고 라이트라고 해서 칼로리가 조금 줄어든 바나나 우유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새 그 제로 음료랑 또 라이트 버전의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 먹는 것 같던데 바나나 우유에 그렇게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사 먹어요. 어,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떡볶이라든지 조금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저는 초콜릿이 조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저는 다양한 초콜릿을 사 먹는데 혹시 뭐 유진님은 뭐 간식 같은 거 안 드세요? 간식 같은 거는 저는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 투게더에다가 올리브유랑 후추를 뿌려서 먹는 게 유행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투게더요. 최근에? 네네. 투게더. 알고 있죠. 해보진 네,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먹으면은 투게더를
투게더 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거를 친구들이랑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그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 올리브유가 상상만 하면은 되게 기름질 것 같잖아요. 그쵸? 아, 근데 이 레시피를 할 때는 좋은 올리브유를 쓰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올리브유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나요? 네, 질이 좋은 올리브유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무튼 올리브유가 그 고소한 맛만 더해주고 고소한 데다가 후추가 약간 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 투게더랑 질 좋은 올리브유랑 그리고 후추까지. 네. 아니면 또 소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소금도 가능해요. 그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은 한국에서 되게 엄청 유명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진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 그리고 후추까지 해서 먹으면은, 완전 맛있다. 그리고, 어, 뭐, 혹시 유진님은 혼자서 다 먹어보신 적은 없어요? 제가 두 명이서 다 먹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 네. 혼자서 다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그 투게더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쵸? 맞아요. 투게더라는 이름도 사실은 함께 먹으면 함께 음, 먹어도 좋다. 함께 먹어야 좋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막 다 같이 이제 숟가락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먹는 게 되게 좋은데 아직 혼자서 드시지는 못하셨군요. 그 제가 알기로는 투게더 미니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투게더 미니는 종종 혼자서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딱 1인분이잖아요. 아, 딱 1인분인가요? 네네. 그렇구나. 아, 저도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 투게더, 올리브유, 후추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투게더 말고 편의점에 가면 구구콘이라고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콜릿을 제가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말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구구 크러스트를 자주 먹는 편이고 또 편의점에 가면 젤리도 많이 먹고요, 저는. 근데 이제 뭔가 좀 나이가 드니까 젤리가 맛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젤리를 먹으면 몸이 망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길티 플레저라고 하나요? 그런 것, 그쵸? 네네. 그래서 요즘은 좀 참고 있습니다. 유진 님도 뭐 젤리 드세요? 젤리 저도 너무 좋아하죠. 편의점에 젤리가 거의 한 코너가 있잖아요. 젤리 코너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한 한국에서 인기가 많죠. 네 줄, 막 다섯 줄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개 살 거를 이제 보통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파니까 원 플러스 원이 붙은 놈으로다가 제가 또 사서 많이 먹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한국 편의점에 가셔서 젤리 코너를 한번 가보시면은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유진님, 편의점에 유진님이 갔어요? 네. 가서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편의점 삼각김밥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혹시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요. 네, 그러면은 도시락을 먹을 건데요. 네. 일상적인 경우에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랑 같이 조합해서 먹을 것 같아요. 음, 뭐 네.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저는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랑 조합을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또
삼각김밥에도 다른 맛들이 있고 네, 또 컵라면도 맞아요. 종류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걸 조합해서 드시는군요. 네. 아, 매운 라면을 먹을 때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삼각김밥을 먹고, 네. 국물이 있는 라면을 먹을 때는 그 전주 비빔. 전주 비빔. 네, 한국인들의 약간 소울푸드죠. 참치 마요 맞아요. 삼각김밥이랑 전주 비빔.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제일 유명하고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뭔가 좀 삼각김밥의 상징 같은 그런 맛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참치 마요랑 컵라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 저였으면은 일단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왜냐면 삼각김밥은 너무 적어요. 아, 뭐 두 개 사서 먹어도 맞아요. 되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또 편의점에 도시락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뭐 돈가스도 나오고 뭐 닭다리도 나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살을 찌우고 있기 때문에 삼각김밥보다는 편의점 도시락 그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음, 한국 편의점에서 그 맛있는 도시락을 고르는 꿀팁이 있잖아요. 어떤 뭔지 꿀팁이죠? 아시나요? 그 김혜자 배우님의 얼굴이 들어간 편의점 도시락을 고르면 높은 확률로 실패하지 않는다. 맛을 보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그 네네. 되게 유명하죠. 그 김혜자라는 한국의 유명한 배우분이 계신데 그 배우님 사진이 있는 도시락은 좀 양도 많고 또 음. 맛있기로 또 소문이 났잖아요. 네,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고 해자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음식이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많고 맛도 좋은 음식을 한국인들은 혜자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 도시락 때문일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 그 도시락 때문이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어, 어떤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아이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 사실 저도 될 수만 있다면 약간 그런 영광을 누려보고 싶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그린스럽다. 음, 그런 말이 만들어진다면 네.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 또 삼각김밥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봤고, 또 편의점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편의점에서, 음, 티셔츠도 사봤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본드 같은 거, 아니면은 그 결혼식에 갈 때 봉투가 필요해서 편의점에서 또 봉투를 산 적도 있고, 유진님도 뭐, 편의점에서 음식 말고 또 다른 거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스타킹을 신고 나갈 경우에 스타킹에 올이 나가서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편의점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유용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때는 급하게 아플 때예요. 아, 급하게 아플 때요. 네. 편의점에서 비상약들을 팔잖아요. 그쵸, 그쵸. 네. 진통제나 해열제나 소화제나 뭐 파스 같은 것도 팔거든요. 과식을 하거나 체하거나 이랬을 때 저는 편의점에 가서 가스 활명수라는 액체로 된 소화제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페스탈이라는 알약을 사 먹기도 합니다. 아, 그 되게 유명한 소화제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편두통이 오기 전에 제 눈에 이상이 와요. 막 음, 눈에 막
빛이 막 이렇게 오,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 딱 그게 생기면 저는 편의점으로 가서 음, 타이레놀을 무조건 한 개 삽니다. 사서 편두통이라는 이 나쁜 놈이 오기 전에 음, 알약을 두 알을 먹어야지 그게 조금 괜찮더라고요. 음, 근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가격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파는 약은 8개가 들었다면 편의점 약은 한 4개 정도 들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 음,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개수가 더 적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국이 열려 있으면은 약국을 가는데 또 약국은 평일 한 6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의 시간에는 편의점에 가서 또 약을 사고 또 근데 보면은 똑같은 편의점이라도 약을 파는 곳도 있고 또 약을 안 파는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아, 맞아요. 편의점에서 약을 취급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죠. 맞아요. 아, 혹시 유진님은 혹시 그러면 편의점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겪은 경우가 있나요? 저는, 학창 시절 동안 학교를 마치면 항상 편의점에 갔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근처에 그 식당 같은 게 없었어요. 분식점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 마치고 편의점에 가던 게 그냥 일상이었고 코스였어요. 코스. 음, 학교 마치면 가는. 네. 그래서 저는 교복 입고 지낸 시절 동안 그 편의점에서 기억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의 약간 학창 시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편의점이. 편의점이요. 네. 항상 이 학교 편의점 아니면 편의점 학교 편의점 이런 식이거든요. 학교에 매점은 없었어요? 네, 저희 학교에 매점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매점 대신에 편의점을 그렇게 자주 가셨구나.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항상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곳, 그리고 학창 시절에 항상 배고프잖아요. 그쵸.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데, 어,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 그런 제 마음의 휴게소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인가요?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또 네네, 한창 먹을 때네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드셨겠네, 편의점에서 음식을. 편의점 사장님이랑도 알고 지냈죠. 아, 그랬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하면은 사실 저는 그 군대 시절이 떠오르긴 하는데 저는 또 특이하게 군인이 아니라 경찰로 또 군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일에는 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저도 매점 같은 게 따로 없었고, 편의점에 항상 선임들, 그리고 후임들이랑 아이스크림 내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편의점에 가면은, 또 싸움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음, 왜냐면은 그 편의점이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안 그런 곳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한 새벽쯤 되면은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꼭 편의점에 가요. 또 술 먹으면 또 단 게 땡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되게 한 번씩 편의점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제 일이 아니니까 또 싸움 구경은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또 구경하고 그랬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유진님 오늘 뭐 편의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조금 네. 어떤 것 같나요? 지금 좀 괜찮아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편의점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편의점이 이렇게 저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말하면서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여겨야겠다 생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오늘 이 수다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수다 한 조각의 내용으로 한국의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들으셨을지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또 신날 경우에는 또 말이 또 빨라지기도 하고 또 한국인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는 요즘 되게 지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다를 떠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사소하게 일상처럼 지나칠 일들을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도 오늘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뭐 수다라는 게 되게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고, 저희의 이 작은 수다 조각들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거나, 나도 하고 싶은 말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읽고 다음 수다 때 꼭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또 이 컨텐츠를 완성하는 마지막 또 조각이라는 점 잊지 말고요. 이제 아쉽지만 인사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새롭고 재밌는 수다 조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헬로우 그린의 이그린. 저는 유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하고 수다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